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2평에 482평을 추가하여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차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 내용을 되새기며 새로운 패턴을 덧보태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을 신규로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먼저 다 보신 후에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지난 영상을 추가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지표는 보라색의 241, 황금색의 481 지수 2평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베셀이라는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의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가 22년 4월 7일이라는 전제하에 차트 해석의 시작은 이렇게 차트를 가능한 크게 보신 후에 현재 위치가 지속적인 상승의 끝자락 또는 지속적인 하락세는 아닌지 필터링을 하셔야 하며, 이 종목의 경우 17년도에 가장 고점을 보인 후에 캔들이 240과 482평의 모두 아래로 위치하면서 2018년도에는 데드크로스가 출현, 캔들 또한 이 두 이평선 아래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거나 또는 잠깐 머리를 들었다 해도 이내 다시 흘러내리며 정배열을 만들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즉 2017년 후반 지점에서는 지속적인 큰 상승 추세를 이어온 와중에 또 단기 파동상의 고점까지 겹치는 구역으로 자칫 상승의 끝자락을 정통으로 맞으실 경우 손절이 안 되시는 분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역으로, 이런 자리의 매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렇게 두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힘없이 흘러내리는 자리는 어디가 하락세의 끝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 이평이 역배열 자리에서 잠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 해도 강한 매도 물량에 굴복하면서 재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역시 매매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차트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역배열상에서 머리만 내밀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 역배열상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꽤나 장기간 보여온 종목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베셀의 경우 이렇게 20년 말 그 상승 추세의 시작은 역배열상이어서 관심권에 둘 수는 없었으며 그 상승률은 100%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지점은 당시 매수 그 자체의 시각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눈여겨보실 점으로는 비록 역배열상이지만 상당 기간 강한 상승세로 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릴 만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배열상의 강한 상승세를 다소 이어나가게 되면 캔들과 이평은 다소 이격이 벌어진 채로 이평 간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캔들 몸통상 고점을 시작으로 잔파동상 고점들 간의 저항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지지라인은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저항 추세선 돌파 가능 자리에서 돌파가 실제로 되는지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챙겨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항 추세 밑에서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가 다소 하락세가 깊은 모습을 연출하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출현하면서 다시 저항 추세선까지 바로 급발진을 하면서 관심의 끈을 놓으려는 찰나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이 이평들이 모두 모인 채 돌파 후 눌림,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종합하면 최근 정배열로 돌렸으며 충분한 눌림과 상한가 출현, 이평의 이격은 제로, 돌파 후 눌림, 다시 돌파와 같은 1년의 과정과 상한가까지 정석적인 모습과 상한가와 같은 강한 캐릭터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꺼놓았던 저항 추세선까지 돌파한다면 더 이상 부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현재를 가정한 이 캔들 날짜 또는 다음일에는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대응해야 할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음일 강한 거래량과 갭 상승을 보이며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였습니다. 장중 매수에 돌입했다면 베스트 매수 타점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으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은 바로 날아가는 경우와 또는 장대 양봉의 중간에 가까운 곳까지 밀리는 경우 또는 저점 지지라인까지 다시 눌러준 후 다시 몇 번이고 더 바닥을 지지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 종목은 두 번째의 경우로 재기회를 주면서도 단기간 내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승 패턴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매수를 놓쳤다 하더라도 기준봉의 모든 요소를 만족하는 우수한 기준봉 캔들로서 캔들의 중간에서는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이 지점에서 예측 매수 또는 기준봉을 모두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해도 중단기 스윙에 있어서는 베스트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급해드린 기준봉과 매수 타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화면 우측 상단의 카드와 본문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기준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신 분은 꼭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의 차트를 통해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격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 20년도에는 보라색의 240선은 돌파 후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480선은 완전한 안착을 못하다가 21년에 접어들면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렇게 두 선 모두 위에서 형성되는 상승 추세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이 벌어진 역배열상에서 시작한 이 상승 추세를 미리 관심권에 놓고 매수 후 이 상승 추세상의 수익을 얻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역배열상에서 시작하면서도 241, 481 이평 위에서 보여준 뚜렷한 한 차례의 상승 파동을 통해 이 종목은 관심권에 놓을 만한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의 골이 깊었다 하더라도 직전의 상승 파동에 의해 이 2평의 이격은 극히 좁아지게 되는데 캔들이 이 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않은지 또는 돌파 후 눌림과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지 지속 관찰해야 할 후보 종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상승을 한 종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승 초입의 지점은 예외 없이 역배열상 한 차례 상승 이후 만들어진 240과 481 이평 정배열 자리의 지지자리 또는 이격이 좁아진 자리의 강한 돌파 자리라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우자의 경우이며 좁아진 이격이 깊은 조정으로 역배열로 돌아서는 찰나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하락의 골이 깊었고 상승 추세에 의한 이평선의 돌파가 아닌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의 매수는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타점이나 매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강한 반등의 힘이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에 초집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이평선 부근까지 눌림을 해주며 반등 시 매수를 할지, 두 번째 장대 양봉은 놓쳤지만 좋은 자리에서의 상승 파워를 믿고 따라 붙을지, 세 번째 직전의 저항 매물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밀리는지 돌파하는지를 보고 그때 판단할지와 같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며칠 더 관찰하니 직전의 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하였고 저항에 막혀 조정이 생기나 싶더니 이 두 개의 음봉을 압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 일에는 직전의 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이 종목은 눌림이 없이 바로 저항 매물을 모두 소화했다고 보고 새로운 고가 영역으로 나아가는 강한 상승 추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리 여기서 직전의 저항 자리까지 밀린다면 손절을 하겠다는 계획 후 매수하거나 다음 일에도 강한 거래량에 실리는 긍정적인 조짐으로 장을 시작한다면 다음 일에도 매수를 따라 붙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갔으며 이전의 차트 추세가 보여온 움직임과 직전 고점의 매물의 소화 과정 또 저항 고점대의 음봉을 압도하는 양봉이 출현할 때 동반되는 거래량의 모습에서 이 종목은 돌파 매매로서의 훌륭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압도하는 이 같은 돌파 자리에서 몸을 실는 것이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가장 맞아떨어지는 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의 모습 보시면 단기 급등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기만 하면 달리는 말이라고 보고 올라타면 된다고 간단히 결론 짓고 돌파 매매를 한다면 되는 것인지 삼성전자의 차트를 이용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약 10년치 차트로서 직전 고점을 최초 돌파한 자리는 2016년, 20년 초와 20년 말 총 3차례로 확인됩니다. 2016년 돌파 자리 전을 보시면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고점 뚫기를 시도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박스권을 형성 후 16년에 고점 탈환에 드디어 성공 후
고점권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2달가량 해준 후에 삼성전자로서는 급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약 85%의 수직 상승을 하였습니다. 역배열과 정배열을 오가는 강력한 박스권을 더 강력한 상승의 힘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자리를 보시면 2017년 당시 역사 고점이 형성된 후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 30%가 넘는 하락 조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2편간 역배열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깊지 않았으며 매집 기간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상승을 하여 전고점에 도달하였지만 한 번에 직전 고점의 저항 매물을 적각 뚫어낸 후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역부족이거나 만약 뚫었다 하더라도 그 상승률은 변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여파까지 동반되며 단기 급락 조정 후 글로벌 증시의 화랑과 함께 재상승을 하며 20년 초중반에는 여러 차례 천장권의 매물 소화가 보입니다. 또한 더 오랜 기간의 바닥 다지기 기간 동안 지지층이 높아져 오는 긍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왔으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고점의 돌파 후 그 상승세는 그 전보다 여러모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보시듯이 돌파 후 40%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종합해보시면 매집 기간이 가장 오래되고 천장권의 물량 소화가 확실한 가장 왼쪽 자리의 상승률이 돋보였으며 급상승 이후 물린 사람은 많지만 물량 소화의 기간이 없어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중간 자리는 돌파 후 급락할 정도로 형편이 없는 자리였으며 가장 최근의 자리는 여러모로 양호하지만 그 매집 기간과 천장권을 돌파하는 강도로 볼 때 가장 왼쪽 자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바 고점 돌파 후에 추가 상승률은 각각 85%와 40%로 왼쪽이 가장 최고의 자리, 최근 자리가 중간, 가운데 자리는 가장 부정적인 돌파 매매 타점이었다고 평하겠습니다. 돌파 매매의 핵심이 되는 추가 상승률의 강도를 예상해 보고자 할 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좋은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42평과 482평의 초장기 2평을 이용한 정배열과 역배열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예상 시나리오를 짜보며 매매 타이밍을 잡고 특히 돌파 매매의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며 구독까지 해주셔서 지속적인 영상 시청 되셨으면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